가지 문제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 그리고 좀 생각할 만한 좀 강조할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할 문제는 질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페이지에서 좀 여러분들이 막혔을 것 같은데, 3페이지. 3페이지 이지합니다. 아, 그래요?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9번, 10번, 11번이 다 똑같은 형태로 푸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호원 교과서인가? 호원 교과서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죠. 그죠? 그 11번, 네. 5번. 네, 맞아요. 여기 플러스죠. 우리 답이 5번인데 5번에 오타가 있어. 여기 플러스 몫을 플러스 R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좀 고쳐 놓으세요. 자, 그래서 9번과 11번 두 문제를 풀면서 이 유형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 뭔가 바꿔서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 바꿔서 나오는 문제를 맞추려면은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떤 원리의 문제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px라는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했으니까 당연히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px는 x 플러스 2 곱하기 qx 그리고 더하기 r 이렇게 쓰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식이 이제 x, px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x를 한번 쫙 곱해서 내가 원하는 x, px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x를 여기다 한번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 x를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x 하나 곱해주고 여기도 x를 하나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썼을 때 혜원아, x,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상황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를 몫이라고 하고 이거를 나머지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쵸?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인데 나머지가 1차식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몫이라고 보고 이걸 나머지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이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뭐 45라는 숫자를 만약에 10 곱하기 3 더하기 15 이렇게 쓴 다음에 45를 10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민영아, 왜 안 되지? 얼마로 나눴죠 지금? 10으로 나눴죠? 그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때야 되죠? 1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런데 나머지를 15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여기 이 상황을 제대로 된 몫과 나머지로 만들고 싶으면 이 15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10으로 나누는 거야. 15를 다시 한번 10으로 나누면 10이 한 번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5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45를 자, 10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10 곱하기 1 더하기 5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얘랑 얘를 합쳐서 10 곱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써줘야 제대로 된 몫인 4와 제대로 된 나머지 5가 나오게 되죠. 숫자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인데, 그럼 그걸 이제 문자 이 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 rx라는 이 나머지가 지금 문제잖아. 얘가 1차라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rx를 이 x 플러스 2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나눠라. rx를 다시 나눠요. x 플러스 2로 다시 나눠봐요. 이렇게 나누면 명지야, 몫이 뭐야? 여기 몫이 뭐야? 여기. 오, 88점. 네? 어? 88점 아닌데. 불안해요. 84점. 아니, rx를 x 플러스 2로 나눴잖아. 네. 나머지가 몫이 뭐냐고. 여기 자리 뭐가 와야 돼? 아니요. r이 와야지. 그러면 rx 플러스 2r 이렇게 되니까 자, 빼면 나머지는 뭐야? 마이너스 2r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rx라는 식을 어떻게 바꿔 넣을 수 있냐면, 자,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눠 보니 몫이 r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r이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체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식은 xpx라는 식을 자 x 플러스 2 곱하기 xqx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야. x 플러스 2 곱하기 r 마이너스 2r 이렇게. 자 그럼 보입니다. 요거랑 요거가 묶을 수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x 플러스 2로 묶었더니 윤지야 여기 뭐가 올까? 맞아요. 요게 오고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2r이 남는 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써야 그래야 요 자리에 제대로 된 몫이 오는 거고 요 자리에 제대로 된 나머지가 오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5번이죠. 5번이 된다. 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제 밑에 10번도 푸는 거고 11번도 푸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하나만 더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은 자, 이번에도 처음 시작을 fx는 재호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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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식은 요거거든요. 요거 x fx 마이너스 4r 이런 식을 만들어내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x를 한번 쭉 어떻게 할까? 곱해요. x를 쭉 곱해서 여기 x 붙여주고 여기 x 붙여주고 여기 x 붙여줬어. 그리고 나서 또 할 일이 있죠? 뒤에다가 4r을 빼줘야 되죠. 그죠? 4r을 빼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r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마이너스 4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좌변이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식이었고요. 걔를 x-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보면 이거를 몫이라고 보고 이거를 나머지라고 보면은 안 될까? 했을 때 돼 안 돼 주영아? 안 되지. 또 뭐가 걸려? 이게 나머지 역할을 하기에는 요거하고 차수가 어때? 똑같아요. 똑같이 1차죠?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친구를 이걸로 다시 한번 뭐 하라고? 나- 다시 나누라고. 그쵸? 한 번 더 나눠요. 그래서 rx-4r이라는 1차식을요. 나누세요. x-3으로 나눕니다. 자,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자 병민아 여기 뭐가 와야 돼? r이 와야 되겠죠? rx-3r 자 그럼 뺍니다. 빼면 뭐니? 마이너스 r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뒷부분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빼기 3으로 나눴더니 몫이 r이 됐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r이 이런 상황을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4r 문제에서 제시한 요 식이 x-3 곱하기 xqx 플러스 x-3 곱하기 r 마이너스 r이 됐다. 똑같죠 그럼 아까랑. 이걸로 뭐 하면 끝나? 묶으면 끝나. 그죠? 자, x-3으로 묶으면 자, x, qx 더하기 r이 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r 됐네요. 그러면 얘가 진짜 몫이고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오타가 있었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혹시 지금 여기 3페이지까지 풀면서 이 문제도 어려웠다 이런 문제 있을까요? 3페이지까지 괜찮았어? 네. 민이 오늘 몇 점 나왔어? 알고 싶지 않아 별로? 자 넘어가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서는 뭐 개수 구하기 여기서는 이제 13번이 좀 어려웠죠? 13번 하나 했는데 하나하나 네, 그냥 쉽게 하는 거. 하나하나라는 게 이걸 다 전개했다고요? 예. 아 이걸 다요? 예. 근성이 대단하구만. 이 주영이 같은 애들이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 막 시험지에다가 막 그림 막 이만큼 그려가지고 그래 뭐 틀리는 거보다야 나은데 이제 조금 우리가 똑똑하게 풀려면 이런 식에서는 보통 그렇게 높은 차수를 잘 안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도 물어보는 게 x제곱을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맨 앞에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더하기 4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4x 4제곱. 자, 이렇게 생긴 괄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은 조금 이따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얘하고 얘가 곱해지는 상황을 보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주영이처럼 다 전개하려고 그러면 얘가 곱셈을 25번을 해야 되네, 그지? 아 근데 그거예요. 어. 그 딱 x 제곱만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궁금한 차수가 몇 차인가를 생각하고 풀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몇 차 항이 궁금한 거야, 몇 차 항이? 몇 차 항이 궁금해? 당연히 x제곱이니까 2차 항이 궁금하죠. 근데 2차 항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나? 아니죠. 왜냐면 앞에 요런 괄호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해져 가지고 2차 항이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결국 우리는 이 두 개의 괄호를 전개시켰을 때의 2차 항과 1차 항, 이 두 개만 궁금한 거예요. 딴 건 안 궁금하고 2차 항과 1차 항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개시켰을 때 그 상황에서 1차 항과 2차 항, 요거 두 가지만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가면 되겠죠.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1차 항이 나오는 경우는 딱 요렇게 되는 경우하고 요렇게 되는 경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1차. 그러면은 20x랑 20x니까 1차 항은 뭐예요? 40x겠죠. 이거 다 전개했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 항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 2차 항이 나오는 경우? 세 가지. 5하고 3x제곱이 만났을 때, 그리고 4x하고 4x가 만났을 때, 그리고 3x제곱이랑 5가 만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2차 항이 나오죠. 요 개수 다 더해보면 얼마일까? 46. 46x가 됩니다. 46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괄호가 지금 x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곱해진 어마어마한 괄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 자, 1차 항은 40x 제곱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2차 항은 46x 제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머지 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별로 안 중요하지.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와 얘가 만나가지고 40x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 거고, 얘와 얘가 만나가지고 46x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 테니까 그 밖에 다른 거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x 제곱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차수만 뽑아가지고 계산한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곱셈공식 변형 문제인데,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6페이지로 가서 6페이지에 5페이지요. 5페이지 말고 넘어가서 6페이지에 21번은 어떻게 풀었니 얘들아? 21번 우리 혜원이 21번 풀었나요? 예. 네,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 설명 좀 해줘봐. 했는데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 설명 좀 해줘봐. 얘를 어떻게 했죠? 맨 처음 거를 어. XY로 앞에 두 개를 근데 제가요 두 가지 방법을 했거든요. 두 가지나. 근데요. 둘다 이가 나오긴 하는데 예. 더 괜찮은 상관없죠? 방법을 얘기해줘. 상관없죠.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요? 네. 일단 XY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xy로 묶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럼 xy 괄호 x 빼기 y가 됐겠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요. 음. 그 묶었어요. 지금 다시 봐도 다시 전체를 봤을 때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라고 보면은 x 빼기 y가 또 다시 공통인수니까 x 빼기 y로 다시 묶었죠. 이렇게 묶어서 뭐가 나왔어? X, Y 음.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y의 값이 3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면은 얘가 3인 거니까 이 괄호는 4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영아 얘는 얼마구나? 이놈 시키지. 2지.
자, 기회를 줄게 민영아.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얘 변형 공식을 쓸 거잖아. 보지 말고. 자, 얘 변형 공식이 뭐야? 오케이. 플러스 3xy 괄호 x-y 맞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x-y가 2라는 것과 xy가 3이라는 것을 쭉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쭉 집어넣어서 풀어보면 8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가지고 26이 되나? 네. 그죠? 5번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그 밑에 22번 네, 어렵지 않죠? 그 뒤에가 3항식이고 자 그럼 지금 또 6페이지까지 중에 6페이지까지 내가 숙제했는데 여기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남아있다. 6페이지까지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7페이지로 가면은 여기도 곱셈 공식인데 요건 이제 문자 3개짜리야.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자 3개짜리들이 조금 앞에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여기서도 아무튼 공식을 잘 외워가지고 적용해주면 다 풀린다. 그 중에 25번부터 좀 볼까요? 자, 25번. 승우야, 25번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괄호 3개를 각각 E-C, E-A, E-B 이렇게 바꾸는 게 처음 할 일이죠. 그렇죠? 맞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개시킬 건데 자, 명재야 이거 보면서 바로 전개되나요? 안 돼요? 돼요? 해봐. 8 마이너스 4 그렇지 잘하네. 그 다음에 플러스 2 AB 괄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리고 마이너스 ABC 맞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괄호 3개짜리인데 이렇게 앞에가 똑같은 요런 문제들이 요렇게 전개가 잘 돼야 되는데 요거 그때 전개시키는 원리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물론 곱셈 공식을 외워가지고 전개한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런 괄호 3개짜리를 전개시킬 때 어떤 관점으로 그 전개하는 과정을 생각해야 되냐면 3개의 괄호에서 하나씩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가령 8은 어떻게 나온 거야? 3개의 괄호에서 전부 뭘 뽑은 거야? 2를 선택하면 8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면 3개의 괄호 중에 2개의 괄호에서는 2를 뽑고 하나의 괄호에서는 알파벳을 뽑은 거죠. 윤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여기서 2 뽑고 여기서 2 뽑고 여기서 B 뽑으면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4를 달고 A, B, C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3개의 괄호 중에서 2를 하나만 뽑은 거죠. 그죠? 여기서 2 뽑고 나머지에선 다 알파벳을 뽑으니까 요게 만나면서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2AB 이런 친구들이 쭈루룩 나오는 거고. 그러면 주영아 마지막 이건 뭐예요? 이거? 네? 마지막에 이건 어떻게 나온 거야? 3개의 괄호에서 뒤에 건. 전부 다 그치? A, B, C 이렇게 뽑아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런 관점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우리가 전개를 해나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요. 얘만 찾으면 되겠네. 자, 요거는 연관이 이거 어떻게 찾을까 연관아? 그쵸? 요거를 이용하죠. 요거를 이용하면은 지금 CA 여기 이용하면 요쪽 게 지금 10이니까 그치? 10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 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게 지금 요 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가 예진아 여기가 얼마니? 얼마?
그쵸? 요 자리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3이고 그게 지금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쫙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내려갈게요. 26번에 나오는 공식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자, 26번에서는 이게 일단 딱 눈에 띄죠, 요거. 요게 들어가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들어가는 공식. 이거 들어가는 공식이 뭐니, 병민아? 일단 요거 하고 마이너스 3abc 요거 있고요. 는 AB BC CA 그죠? 요 공식이 딱 생각이 나고 자 그럼 이 문제는 요 공식을 잘 봤을 때 지금 요거 23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이 얼마인지 찾는 중이고요. 요거 찾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2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이랑 요거 얼마인지 모르죠? 요거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얘의 값이 필요합니다. 요거 그치? 근데 요거의 값을 윤지야 어떻게 찾으면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마이너스 요걸로 찾으면 되죠, 그죠? A, B, B, C, C, A. 그럼 얼마일까요? 4 마이너스 2 괄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2가 된다. 자, 그럼 요게 이제 12가 들어갔어. 12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쪽 우변 전체가 몇이에요? 요거까지 32. 그러면 2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네모는 9인가?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네모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은 마이너스 3인데 자, 근데 우리가 공식 외울 때 기억해 보면 공식 외울 때 요 공식에 요거 있고요. 그 밑에 한 줄 더 있죠. 암기할 때 우리 공식 암기할 때 맨날 그 주말에 봤던 시험을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하고 밑에다가 2분의 1 하고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지? 뭐라고 써있죠 여기? 일단 이건 하나 있어요. 이건 똑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뭐가 있어? 그쵸? 그렇죠. 맞아요.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문제가 이제 뒷장에 있습니다. 그죠? 27번. 자, 27번으로 넘어가는데 27번에서는 얘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걸로 시작하는 방금 앞에서 썼던 그 공식을 그대로 써줄 건데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놈을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명주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했어? 풀었어? 정현이가 풀어주는데. 정현이가 누구야? 네, 조정현이요. 아 조정현? 네. 걔 수업 잘하더라. 잘하지 않니? 네. 근데 정현이가 뭐라고 풀어줬어? 시험을 아니 일단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6이고 A, B, C가 2잖아요. 그러면 이 좌변이 뭐예요? 0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 자주 등장해요.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좌변이 0인 경우. 이 좌변이 0이 돼버리면 자 이쪽 편이 지금 얘가 0이 돼버렸으면 그러면 우변에 곱해져 있는 얘와 얘 중에 무조건 하나는 0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은 아니라고 못을 박아줬으니까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0이잖아.
여기까지도 우리가 자주 본 상황입니다. 이게 0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맞아. A-B도 0이고 B-C도 0이고 C-A도 0이고 다 0이니까 결론은 A는 B는 C 다 똑같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는 B는 C 다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엔 언제 어떻게 하나? A, B, C가 다 똑같아. 다 A로 생각하면 되죠. 다 A로. 근데 다 A로 생각해 보면 얘 좀 쉬운 문제는 만약에 뭐 A, B, C가 만약에 8이었다. 그런데 A, B, C가 똑같아. 그러면 보자마자 아 A는 2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A, B, C가 2예요. 그럼 다 A로 바꾸면 어떻게 돼? A 세제곱이 2죠. A가 얼마야? A가 얼마예요? 예? A가 8이라고요? 아, 잘못 봤어요. A가 얼마일까 아는 사람? 민서야 이거 A가 얼마야?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근데 만약에 중학생한테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야 여기 x가 얼마냐? 물어보면 알까? 걔가 선행을 뭐 졸라 많이 했으면 알겠지만 그냥 중상 과정만 했다면 이렇게 물어봐서 x 찾으라 그러면 아 이거 x 없잖아. x 못 찾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안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 안 배웠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숫자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런 게 나중에 등장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뭔 뜻인지 대충 알겠죠? 이거 3제곱근 2 이렇게 있거든요. 세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를 3제곱근 2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지수 배우면서 이런 것들 배웁니다. 이제 거듭제곱근 배워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써놔. 여기까지만 써놓고 자 A 세제곱이 2야. 그래서 A가 얼마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A 세제곱이 2라는 것만 알고 그리고 여기를 봐봐.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이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A랑 B랑 C가 다 똑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괄호가 다 2A, 2A, 2A죠? 그럼 2A를 3번 곱했네? 얘는 뭐예요? 8A 세제곱입니다. 그쵸? 그러므로 A 세제곱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2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한테 낼 수 있는 문제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약간 뭐랄까 장애물들이 좀 있지만 공식을 잘 적용해 보면은 풀리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27번 문제랑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옆에 33번 요거는 비교적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RPM에서도 있었고 그죠? 3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방금 문제에서도 봤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어떻게 바꿔야 돼? 요거를 그쵸 2분의 1만 꺼내주시고 괄호 3개죠? 네. 요거라고 봐야 되겠고 자 그 중에 A-B랑 B-C는 그 값을 알죠? 이미 얘가 2라는 거 알고 얘가 3이라는 거 알아요. 얘만 찾으면 되는데 민영아 이거 어떻게 찾는 거였더라 이거? C-A 오호. 자 식이 몇 개 있어 민영아 여기에 첫 번째 줄에 2개 있죠. 자 근데 그 2개의 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가 누구예요? B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이 식에는 B가 있어 없어? B가 없지. 그럼 우리는 이 2개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 B가 어떻게 되게 만들면 돼? 내가 찾고 싶은 식에는 B가 없는데? 이 두 식을 이용해서 B가 소거되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B가 사라지겠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가감법 많이 하잖아.
요렇게 생긴 두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 B가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둘이 어떻게 하면 돼, 민영아? 뺀다고요? 더해야지 없어지지. 그지? 이 식을 둘이 더하세요, 그냥.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B가 사라지고 A-C가 5가 되는 거니까 C-A는 -5가 되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보시면 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8페이지에 29번. 자, 29번도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렇게 됐냐? 책에는 안 그런데 왜 화면에만 이러죠? 아무튼 식은 똑같죠? 네, 식은 똑같죠? 자,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식에서는 처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다를 어떻게 하면서 시작해야 될까? x로 나누면서, 그죠? x로 나눠주면 x 빼기 x분의 1이 4지요. 이걸 가지고 얘의 값을 찾는데 요거는 자,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 식이죠? 이름이 있잖아. 무슨 식? 상반식인데 그 부호가 약간 다르네. 그죠? 원래 이제 상반식이면은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그 완전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 부호하고 여기 부호가 살짝 다르네요. 그쵸? 뭐 상반식이라고 부를 순 없지만 그런 원리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친구와 맨 끝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철아 이거는 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다? 제곱한 다음에 맞아? 제곱 뭐요? 그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거 전개하면 뭔데?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이거잖아. 1. 그럼 여기다 뭘 해야지 얘가 돼요? 4를 더해야죠. 왜 4를 더해요? 4를 더하면 아, 2요. 그쵸. 이것만 사라지게 만들면 되잖아. 4를 더하면 얘가 되죠. 4를 더하면은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맞죠? 얘는 2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4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거니까 요 놈의 값이 18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 요거. 자, 요거는 자, 누가 해볼까? 주용이. 자, 얘는 어떻게 바꾸지? x 음. 마이너스 음. x분의 1 음.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x 마이너스 x분의 그쵸, 요거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64에다가 더하기 12가 되니까 76이 되나요?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쭉쭉쭉쭉 다 계산하면 다 뭘까요? 다 뭐니? 35인가? 네. 그죠? 네. 그래서 6 곱하기 18 해가지고 108인가? 108 마이너스 76 더하기 3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풀어주는 문제고. 자, 넘어가서 9쪽까지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32번. 네, 32번 보겠습니다. 32번은 그냥 전개시켜서 풀면 될 것 같은데? 다 풀었어. 다 풀었다니.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정현이 더 쉽다. 이승민이 다 풀어.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어떻게 풀면 더 쉽다라는 방법이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혹시 이거 다 전개 안 시키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으면 되는 사람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었던 거 같긴 한데 까먹었어요. 야,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어? 이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해야 이거. 마이너스 묶었던 거 같아요. 아, 이 뒤에 거를? 시험 그 뒤에 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좀 더 편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로 이거 지금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도 되거든요.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보기가 편한데, 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다. 뭐 x 플러스 1을 a로 치환하고 x 마이너스 1을 b로 치환한 다음에 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뭐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해 보이죠? 그냥 전개시켜가지고 그냥 보면은 없어지는 거 다 지워버리면 뭐만 남니? 이렇게 되니까 남는 게 6x제곱 플러스 2만 남죠. 예. 그쵸. 그냥 다 전개시켜가지고 6x제곱 플러스 2만 남겨놓고 x가 루트 3이니까 x제곱 3 집어넣으면은 20 이렇게 되는. 그지?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난 아, 이 방법이 더 편하겠다. 근데 다 전개. 자, 또 9쪽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요? 와, 나빴다. 9쪽까지 질문 없어요? 네. 어? 31번? 31번은 이건 한 10초 컷 해줘야죠. 10초 컷. 이거 딱 보자마자 x로 나누지 않을까? x로 나눈 다음에 넘기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에 아니 플러스네요. 그러면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을 구하려면 이거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해야 되는구나. 네. 10초 컷은 아니겠다.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뭐 해야 되니? 제곱을 해야 되겠죠? 이거 제곱한 것을 자 이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요 놈이 지금 3이니까요. 이쪽 값이 얼마예요? 5가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자 제곱을 해서 5인 거니까 얘는 뭐예요? 풀마 루트 5입니다. 풀마 루트 5. 여기서 일단 풀마를 빼먹어버리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플러스 루트 5가 맞냐 마이너스 루트 5가 맞냐를 판단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 요거죠, 요거.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게 왜 중요하죠? 마이너스도 안 써. 요 범위에 x가 있으면 x 자신보다 x분의 1이 더 어떨까? 이게 더 커요. 그렇잖아. x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면 x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x의 역수잖아. x의 역수니까 2가 되는 거야. 이게 더 크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x 빼기 x분의 1을 했을 때 이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5를 골라야 됩니다. 그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공식으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요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 그래, 질문 잘했네. 이거 넘어갈 뻔했네요. 잘했어. 자, 또 그쪽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10페이지 볼까요? 네. 10페이지는 이제 정육면체, 직육면체 얘긴데 여러분 이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직육면체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죠. 네. 그죠? 뭐 부피, 뭐 건널비, 뭐 대각선의 길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럼 우리가 정육면체 얘기를 좀 해보면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정육면체의 부피나 건널비는 어떻게 생길까요? 네.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했어. 네. 여기를 a. 자, 이렇게 하면은 부피는 a의 세제곱이겠죠. 건널비는 뭘까요? 건널비는 6a 제곱인데 왜 6a 제곱이죠? 그지? 건널비라는 건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면들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건데 한 면의 넓이가 a 제곱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게 몇 개 있으니까 6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건널비는 6a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육면체 대각선은 뭘까? 정육면체 대각선 3a 제곱일까? 루트 3이죠. 그치, 루트가 있어야지. 맞죠? 우리가 직육면체의 대각선 할 때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이렇게 쓰잖아요. 요게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근데 정육면체로 바뀌었다는 거는 A, B, C가 다 뭐가 된 거야? 다 똑같이 A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공식에서 다 A로 바뀌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3A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근데 A 제곱이라는 것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루트 3A 요게 정육면체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쵸? 정육면체 대각선 요 길이 말하는 거죠. 요렇게 요거 쭉 관통하는 제일 긴 대각선이 루트 3A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면 건널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식은 보자마자 민영아 이 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1을 넣어? 그러니까 이 식을 만약에 너한테 인수분해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 3, 3으로? 나눠요? 나누는 행동은 언제만 할 수 있을까? 나누는 행동은 언제만 할 수 있어 얘들아? 그쵸? 는 0이 있어가지고 좌변, 우변이 존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6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민영아? 나눌 수 없다면 뭐 할까?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나눌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야 봐봐 2a 플러스 4b 이런 식이 있어. 너한테 이거 인수분해 하래. 2a 플러스 4b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묶어야죠. 나눌 수 없다면 묶어야죠. 6으로 묶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자 누가 봐도 무슨 식이야 민영아?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6으로 묶어준다라는 생각만 하면 우린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게 건널비를 의미한다면 건널비가 지금 요거잖아. 그치? 맞죠? 요거하고 요게 지금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A는 x 빼기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이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x 마이너스 1인 정육면체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니네는 둘이서? 이제 부를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한 변이면 그럼 부피는 그냥 얘를 뭐 해버리면 돼요? 얘를 세제곱하면 되죠. 얘를 세제곱한 거니까 전개 쫙 시키면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5번 문제는 직육면체에 관련된 공식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35번도 한번 해보면 일단 처음에 대각선 길이 나왔네요. 대각선 길이. 병민아 대각선 길이가 루트 21이래.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1. 그렇죠? 제곱까지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요거 하나 알려준 거고 건널비가 28이다 그랬습니다. 건널비 아까 얘기했었는데 건널비 AB BC CA 요게 몇 개씩 있는 거? 2개씩 있는 게 직육면체 건널비입니다. 맞죠? 민영아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가 지금 28이다. 건널비가 요거다라고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그냥 A, B, C 다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쓰면은 얘가 8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준 상태에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판단하는 건데 기억 당연히 맞고요. 니은도 당연히 맞고요. 디귿만 계산하면 돼. 디귿 어떻게 하면 될까? 요식이랑 요식을 어떻게 볼까요? 그대로 그냥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얘네들이 그냥 더한다고 생각하면 그 더해진 식이 이것의 뭐니까? 제곱이죠.
그죠? 요렇게 둘이를 더해버리면 그 더한 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과 같은 형태죠. 그러면서 21과 28을 더해서 49가 되는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인 것도 맞잖아. 그죠? 그럼 뭐야 결론은? 다 맞아요. 다 맞아서 5번이 답입니다. 그쵸?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쪽부터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24까지라고 써있었죠. 24까지가 숙제인데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몇 개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3차로 나눌 때 이런 거 3차로 나눌 때 여기 어려운 문제가 맞나? 일단 이 3차로 나눌 때 여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좀 풀어줄게요. 자기가 풀 수 있으면 푸시고 어려우면 패스하세요. 여기 19페이지. 근데 네. 8번에 8번 28번인데 몇 쪽이에요? 8쪽에 8쪽에 28번 28번이요? 오케이. 8쪽에 28번. 명제도 모르는데 넘겨도 모른데? 자, 얘 값을 구하세요. 뭐가 이거 x로 나누면 되지 않나요? x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얘가 2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변형 공식을 통해 가지고 구하면 될 텐데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2를 통째로 세제곱을 한 다음에 물어봤으면 들었나. 자, 그 다음에 말을 걸어가지고 플러스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 3 하고 아니죠. 요게 있어야죠. 요게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 변형 공식 있잖아요. 요거 변형 공식에서 저 자리가 비어 있던 이유는 여기서 x와 x분의 1이 곱해지면서 1이 됐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의 상황은 여기가 지금 x와 x분의 2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x와 x분의 2가 만나면서 2라는 상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6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좀 다른 점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8 플러스 6 곱하기 2인가요? 그럼 20이 답인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공식이라기보다는 이거 있잖아. 요걸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요거 이렇게 이 공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겠다. 또 나머지 문제 중에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0초까지 없으면은 그러면은 11쪽에 여러분 39번 풀었나요? 이거 뭘로 풀었나요? 11쪽에 39번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했나요? 네. 다른 방법을 푼 사람 없나? 조립제법, 그쵸?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9번에서는 그 생각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40번 문제 보면 확실하게 기억나죠? 40번 문제 같은 거 만나면 우리가 이거 이 주어진 px를 마이너스 1로 계속 조립제법 해가지고 풀잖아. 네. 사실 이 40번 문제하고 그 앞에 39번 문제랑 거의 같은 구조 아닌가? 네. 다만 여기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가지고 요거 혹시 못 보면은 실수하게 이렇게 좀 함정을 파놓긴 했지만 아무튼 이 39번 문제도 우리가 2, 3, 7 써놓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6 한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해서 2 내려오고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얘가 C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네, 이런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전개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럼 답은 9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방식이 가능하고
자, 넘어가 보면 40페이지에서 40번이 역시 이제 이런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41번. 그래, 41번은 뭐야? 이거 풀었어요? 아니 처음인데요. 예. 저 다전개했어요 또? 또다 풀었었는데. 아. 근데 39번에 예. 왜6 마이너스 1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함정에 빠졌구나. 너 B 값을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 아니야? 네. 그 봐. 그게 요걸 봐야죠. 아, 이제 제호를 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문제를 항상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쪽에 40번 문제는 아까 방금 그 조립제법 연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41번은 뭘까요? 어떻게? 다전개시켜? 다전개시키는 거는 진짜 내가 진짜 도저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다전개시키는 거고 얘는 다전개시키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 부담스러워요. 그죠? x 플러스 3의 4제곱인데 방법이 없을까? X에다 영을. 맞아요. 네가 생각했어? 네. 와, 절죠. 쩐다. 이거 x 0 넣으면 끝나요. 야. 이거 발견했나? 아 그러네요.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발견을 못하면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에이씨 하면서 다 전개 다 시켜가지고 조립제법 다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은 그런 어떤 방법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의 이 부호의 조합을 봤을 때 A는 플러스고 B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C는 다시 플러스고 풀마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풀마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서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으면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보니까 그럼 x에다가 0을 딱 집어넣어주면 정확히 요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x 0 들어가면 그냥 81을 끝나는 거죠. 5번. 그죠? 똑똑한데요? 그래, 네가 의여고에서 이제 짱을 먹어도 돼. 문제 능력이 향상된 거 같아요. 그래? 많이 쓰다 보면 그쵸? 형상이 되죠.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3페이지에 44번은 어떻게 푸나요? 13페이지에 44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44번 같은 문제를 푸는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병민아 너무 대놓고 핸드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고 막 핸드폰 막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 병민아 44번? 학교에서 폰을 안 내? 폰안 내거든요. 그래서 종민이 대놓고 몰폰을. 그런 아이였구나. 이거 어떻게 풀어 병민아? 모르겠다고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이제 정석 방법은 뭐예요? Y를 이용. 그치. 원래 정석은 이걸 이제 y는 e-x로 만들어 가지고 요 y 자리에다가 e-x를 집어 넣어서 그러면 그 식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게 원래 정석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45번 같은 건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네. 그죠? 45번 같은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 문제는요 44번 문제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잖아. 그리고 요 식이랑 요 식을 이렇게 잘 보면은 양변을 제곱하면 그죠? 첫 줄에 있는 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을까? 다를 수 없죠. 그냥 끝났죠. 그냥 A가 1이고 B가 2이고 C가 1이라고 생각하면 답은 곱이니까 1번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가지고 풀어도 된다.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 이렇게 풀어도 틀리지 않으니까 물론 정석 방법은 알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이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인데 그 중에 49번은 어떻게 할까요? 그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8번이나 아니 47번이나 48번이나 혹은 50번 같은 문제들은 넣어야 되는 숫자들이 보통 x에 1 넣고 뭐 x에 마이너스 1 넣고 가끔 필요하면 x에 0 넣고 이렇게 넣죠. 근데 49번은 아니죠. 그죠? 49번은 지금 거듭 제곱이 되고 있는 애가 x 플러스 1이 거듭 제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1이 1이 되거나 혹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넣어봐야 될 것이 1이 아니라 얼마일까? X 마이너스 0부터. 예? 물론 마이너스 1도 늘 건데요. 0부터.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우변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순서대로 그죠? A10 더하기 A9 더하기 A8 더하기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띵띵띵띵 해가지고 A1 더하기 A0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넣어볼까? 주용아 이때 말을 해줘야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2의 10제곱인데 어차피 10제곱은 짝수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2의 10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안에가 다 뭐가 되는 거야?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맞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생기면서 A10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 더할 거냐, 뺄 거냐?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게 이것들이잖아요. 13579를 남겨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남기는 방법은 두려 빼야 되겠죠? 빼야 됩니다. 자, 빼시면은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 되겠고 자, 빼면은 같은 건 없어지고 얘네들은 두 개씩 남겠네. 그래서 2로 묶은 상태에서 A9, A7, A5, A3, A1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변 어떻게 주면 2로 나눠주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 자, 그래서 다음 숙제는 24까지고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서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멈추면 돼? 일단 24쪽까지 끝까지 가보는 거야. 중간중간 별표 치더라도 끝까지 가보시고 또 목요일날 와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